저의 우울증의 원인은 백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백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조금은 빠르게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희다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마 새해가 되었고 또 올 한 해에 처음으로 뭐 취업을 한다거나 뭐 새로운 직장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성인이 된다거나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와 기회 앞에 놓여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덩달아서 나의 말하기를 조금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콤플렉스를 좀 극복을 해서 좀 더 신뢰가는 나의 모습, 혹은 더 멋있는 목소리, 카리스마 있게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장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 오늘은요 어눌한 말하기를 고치고 싶은 분들, 일단 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학생분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되게 간단한 건데 엄청 효과가 좋은 그런 팁들이 잔뜩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어눌한 말투는 일단 어떤 것이냐? 일단은 좀 더 자신감 넘치고 좀 설득력 있고 신뢰 있는 그런 말투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느리고 특히나 문장 끝으로 갈수록 조금 더 느려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말끝을 흐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말에 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느리고 천천히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입술을 조금 덜 움직인다거나 잠오음 발음이 아직은 덜 완성되어 있어서 발음이 조금 부정확할 때, 약간 웅얼웅얼 거릴 때,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네 가지네요. 근데 뭐 거의 세 가지에 가까운 네 가지여서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굉장히 꿀팁이에요. 종결어미 부분을 빨리 말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어눌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문장 말할 때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고, 특히 끝으로 갈수록 약간 느려져요. 어떤 식이냐? 네, 저의 이름은 최다희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저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 끝이 조금 느려요. 그런데 이거를 네, 저의 이름은 최다희입니다. 네, 저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앞에 똑같이 하고 뒤에만 바꿔도 분위기가 엄청 달라지지 않나요? 네, 그만큼 이 종결 어미가 사실 끝맺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하기 인상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성숙하게 말하기라든지 뭐 아나운서처럼 말하기, 이런 영상에서도 종결 어미를 일자로 뭐랄까요, 평평하게 읽는 거를 많이 강조해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최다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종결어미 속도도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종결어미를 빠르게 읽으시면 돼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세바시에서 제가 어떤 분의 강연을 받아 쓴 부분이고요. 다시 말해 저는 30대 중반의 백수입니다. 이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말해 저는 30대 중반의 백수입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백수입니다, 끝부분을 경쾌하게 빠르게 치고 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함께 해볼게요. 시작. 네, 자, 다음 문장. 그럼 저의 우울증의 원인은 백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부분을 만약에 어눌하게 느리게 한다면은, 그럼 저의 우울증의 원인은 백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백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조금은 빠르게 가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해야지 훈련이 되고 결국에는 좀 그 중간치로 적정한 속도가 맞춰지거든요. 백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부터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종결어미를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일종의 이 두 번째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말하기의 속도 완급 주기입니다. 완급이라는 거는 완만했다가 급했다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근데 이런 특성이 있어요. 변화가 없이 일정한 톤으로 말을 하잖아요. 제가 방금 한 문장도 보세요. 만약에 없이 일정한 톤으로 말하잖아요. 일정하는 느리게 천천히 하고 말하잖아요는 조금 보통으로 빠르게 했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은 엄청 지루해져요. 들어보세요. 만약에 말하기에 완급이 없다면
그 말하기는 상당히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루하죠? 그쵸?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을 만약에 이 말하기에 완급이 없다면 상당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쪼였다가 풀었다가 쪼였다가 풀었다가 하다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도 똑같은 문장인데도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완급을 그렇다고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말에서 핵심이 되고 중요한 부분들을 천천히 발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천천히 발음하는 거를 단순히 천천히 발음하면 됩니다. 영혼 없이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천천히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 청중을 구워 삼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천천히 말해야 돼요. 이렇게 눈에 힘주고 말에 의지를 담아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 문장 해볼게요. 세 문장을 읽어볼 건데 이번 저는 완급을 주면서 읽을 거예요. 그거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즉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제 병원에 왔냐고. 당장 입원해도 지금 모자랄 수준이라고.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속도를 느렸다가 빠르겠다가 제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완급 없이 천천히 하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즉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제가 고절을 또 뺀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단조로워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까지는 조금 빠르게,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는 좀 생소한 또 고유명사니까 좀 천천히, 즉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까지도 천천히, 하지만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는 조금 빠르게 갈게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은 보통 빠르기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천천히. 왜 이제 병원에 왔냐고. 당장 입원해도 지금 모자랄 수준이라고. 천천히.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보통 빠르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 잘 하셨나요? 자, 이 속도 완급은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은근히 엄청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 단계에는 더 빠르고 더 느리게 조금 그 확연하게 차이를 둬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는 내가 좀 더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말을 해야지 라는 의지를 담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 완급이 또 꺼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종결어미는 무조건 빠르게 해야 되냐? 근데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근데 일단 기본은 종결어미는 빠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강조할 부분.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괜찮아요. 그런데 기본값, 어떤 디폴트 값으로는 조금 빠르게 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입술의 근육을 기르기입니다. 자, 입술에는 물론 근육이 없어요. 하지만 입술을 최대한 많이 움직여서 그 근처에 있는 근육들을 최대한 활성화를 시켜볼 거예요. 왜냐면은 빠르게 말하기 위해서는 입술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말씀이 조금 어눌하거나 좀 느린 분들 중에는 이 입술을 움직이는 힘이 부족해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경우도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발음 연습 영상도 좀 올려놨는데 아, 에, 이 같은 거 크게 오, 우, 원순 모음은 확실하게 내밀어서 이렇게 발음하는 걸 연습해 주시고요. 제가 또 훈련할 때 쓰는 제가 직접 만든 발음 훈련, 특히 모음 발음 훈련 문장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공개를 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 따라서 읽어보세요. 하하호호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자. 허리의 통증이 어서 나아 건강이 회복되길 기원한다. 두유와 우유 중에서 나는 초코 우유가 유독 좋다. 술술 넘어가는 막걸리에 거나하게 취한다. 김 과장과 영화를 보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났다. 자, 이 문장들을
빠르게 읽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빠르게 하려면은 배심이 또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배심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배심을 잡은 채로 빠르게 움직여서 하하호호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자. 김과장과 영화를 보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났다. 이렇게 발음을 빨리 하되 발음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연습하는 훈련을 하면 당연히 스피드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말을 빨리 하면서 발음이 뭉개지는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훈련하시냐? 집에서 복근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크런치 이런 상복부보다는 레그레이즈라든지 아니면 플랭크 같은 그런 코어 운동들을 많이 하시고, 레그레이즈를 한다고 치면은 다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내려올 때 하를 하면은 이 아랫배가 쫙 조이면서 힘이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복압을 좀 기르는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보너스로는 제가 성숙한 억양 만들기 영상에서도 소개를 한 건데, 삐죽삐죽한 억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최다희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최다희입니다. 이렇게 그냥 원만하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듯이 말씀하시면 되고, 특히 종결어미 부분을 최다희입니다, 최다희입니다, 더 꿀렁이 없이 최다희입니다, 최다희입니다. 좀 안정적으로 일자로 가다가 최다희입니다 내려가는 거, 이거는 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어눌한 말투 고치기 위해서 먼저 종결어미 빠르게 읽기, 그리고 말에 완급을 주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입술 근처에 근육을 많이 써서 입술을 빨리빨리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심이 받쳐줘야 되고, 또 성숙한 억양이 필요하다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관련된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희다였습니다.